최근 들어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고 걸음이 느려지거나 자주 중심을 잃는다면 그 원인이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견과류와 반드시 섭취해야 할 4가지 견과류를 공개합니다. 순서는 가장 덜 위험한 것부터 가장 위험한 것, 그리고 가장 약한 것부터 가장 강력한 것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소개할 견과류는 며칠 내로 갑작스러운 다리 힘 약화를 불러와 넘어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전 세계 곳곳에서 건강을 지켜가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저희에게 큰 기쁨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65세 이후 반드시 섭취해야 할 4가지 견과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움을 주는 정도에서부터 꼭 필요한 단계까지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이 견과류들은 근력을 회복시키고 균형을 바로잡으며 다리가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4번째로 꼭 먹어야 할 견과류는 피스타치오입니다. 만약 65세가 넘으면서 다리가 무겁고 느려지거나 차갑게 식고 손이 자주 저리거나 뻣뻣해지거나 감각이 둔해진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피스타치오가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작은 견과류는 대부분의 음식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합니다. 혈액을 빠르게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장 건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리 건강, 발 건강, 뇌 건강까지 이어집니다. 혈류가 느려지면 모든 기능이 영향을 받습니다. 발이 차갑고 어지럽고 다리가 쉽게 피로해집니다. 기억력이 흐려지고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피스타치오는 이런 흐름을 바꿉니다. 나이가 들며 좁아지는 혈관을 넓히고 혈액이 더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흐르도록 돕습니다. 그 결과 산소가 다리와 허리, 뇌의 근육까지 제대로 전달됩니다. 따라서 다리의 무거움이 줄어들고 붓기가 완화되며 어지럼증과 통증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힘은 늘어나고 집중력은 또렷해지며 걸음걸이도 활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피스타치오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오전에 쉽게 기운이 빠지거나 식사 후마다 피곤하다면 혈당이 불안정하다는 신호입니다. 이 견과류는 혈당을 안정시켜 급격한 피로를 막고 집중력과 지속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단순히 깨어있는 상태를 너무 또렷하고 균형 잡힌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초록색 포장지에 담긴 소금이나 향이 첨가된 피스타치오는 효과를 모두 없애버립니다. 반드시 기름과 소금, 설탕이 없는 구운 피스타치오나 생 피스타치오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안에 진짜 힘이 있고 회복이 시작됩니다. 식사 사이에 작은 한 줌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며칠 안에 다리의 뻣뻣함이 줄고 피부색이 좋아지며 손과 발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짓눌러 왔던 무거운 느낌이 크게 줄어듭니다. 에너지와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수십 가지 약을 복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시점에 올바른 연료가 필요할 뿐입니다. 피스타치오가 바로 그 연료입니다. 더 나은 움직임과 강한 몸을 원한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3번째로 꼭 먹어야 할 견과류는 아몬드. 만약 65세가 넘으면서 손의 힘이 약해지고 걸음이 불안정하며 단순히 걷거나 서는 일에도 쉽게 지친다면 이는 근육이 충분한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몬드는 이러한 약화를 가장 빠르게 막아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진정한 근육의 연료입니다. 다리와 소나기, 몸의 중심 근육이 느려지고 작아지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아몬드가 가장 필요한 곳에서 작동합니다. 근육을 회복하고 재건하며 다시 충전하는 역할을. 우리 몸은 매일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 싸우고 있지만 65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빨라집니다. 힘은 얻는 것보다 잃는 속도가 빠르고 근육은 눈치채기도 전에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리가 쉽게 풀리고 이전만큼 무게를 들지 못하며 균형도 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싸움은 조직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몬드는 몸이 놓치고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단백질과 무기질, 근육 회복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근육을 지탱합니다. 근육을 탄탄하게 유지하고 관절을 지지하며 신경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원료를 제공합니다. 그 결과 걸음걸이가 흔들림 없이 자신감 있게 유지됩니다. 아몬드의 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만약 근육이 자주 경련을 일으키거나 눈꺼풀이 떨리고 밤마다 다리가 뻣뻣하게 굳는다면
이는 몸이 마그네슘을 더 원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심장 박동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피로와 스트레스 이후 몸이 차분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몸과 마음이 늘 긴장되어 있다면 아몬드는 그 긴장을 풀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설탕에 절이거나 기름에 볶고 소금에 절여진 아몬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름과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구운 아몬드나 생 아몬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깨끗하고 온전한 자연 그대로의 아몬드가 진정한 힘을 줍니다. 씹을수록 바로 느껴지진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달라집니다. 떨림이 줄고 뻣뻣함이 완화되며 근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만약 다리가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아몬드는 지금 당장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선택입니다. 아침 식사에 한 줌, 점심에 조금, 그리고 에너지가 떨어질 때 몇 알을 곁들이십시오. 단순히 간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간절히 바라는 연료를 채워 넣는 것입니다. 몸은 이제 빈 칼로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힘이고 아몬드는 바로 그 힘을 공급합니다. 두 번째로 꼭 먹어야 할 견과류는 땅콩입니다. 땅콩은 오랫동안 오해를 받고 잘못된 방식으로 소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올바른 땅콩은 65세 이후 잃어가는 힘을 되찾게 돕습니다. 해를 끼치거나 염증을 일으키거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의 원천이 됩니다. 명확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병에 든 땅콩버터나 꿀에 절인 스낵, 설탕이 입혀진 제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깨끗하게 구운 땅콩, 아무것도 더하지 않은 온전한 땅콩입니다. 소금도 향료도 없는 자연 그대로의 땅콩이 강력한 영양을 담고 있습니다. 땅콩이 중요한 이유는 근육이 조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헐거워지고 손의 힘이 약해지며 숨이 더 빨리 차는 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필요한 원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땅콩은 몸이 스스로를 다시 세우기 위해 요구하는 것을 정확히 제공합니다. 몸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단백질, 뇌가 원하는 지방, 그리고 근육이 갈망하는 무기질이 담겨 있습니다. 65세 이후 회복 속도는 느려집니다. 하루면 충분하던 회복에 이제는 일주일이 걸리고 예전엔 쉬웠던 일들이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영양의 고갈입니다. 땅콩은 빠르게 이 고가를 채워줍니다. 오전에 에너지가 떨어지거나 균형이 불안정해지고 걸음이 흔들린다면 땅콩은 가장 손쉬운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땅콩은 단순히 움직임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움직임을 통제하는 근육과 신경, 균형 시스템을 지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중요한 점은 땅콩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 혈당이 안정되면 갑작스러운 피로와 어지럼증, 이유 없는 무력감이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땅콩은 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땅콩 역시 마그네슘을 제공합니다. 밤에 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나서 잠에서 깨본 적이 있다면 혹은 종아리가 단단히 뭉친 느낌이 든다면 바로 이 영양소가 부족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심장 박동을 매끄럽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먹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금에 절이고 향을 입히고 설탕을 덮은 땅콩은 바로 버리십시오. 문제가 되는 것은 땅콩 자체가 아니라 가공된 형태입니다. 구운 땅콩이나 생땅콩 그것만이 답입니다.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복잡하게 따질 것도 죄책감을 가질 것도 없습니다. 더 강해지고 싶고 더 부드럽게 움직이고 싶고 더 또렷하게 생각하고 싶다면 여기서 시작하십시오. 깨끗한 땅콩, 알맞은 양, 올바른 시점이 몸이 그동안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해줍니다. 첫 번째로 꼭 먹어야 할 견과류는 브라질넛입니다.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65세 이후라면 가장 강력한 효능을 가진 견과류일 수 있습니다. 작은 브라질넛 한 알이 집안에 어떤 건강식품보다도 에너지, 근력, 회복력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브라질넛이 단백질이나 지방뿐 아니라 근육, 신경, 면역 체계가 나이가 든 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미량 원소를 풍부하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은 마치 만능 열쇠와 같습니다.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고 근육이 파괴되는 것을 막으며 신경 신호를 원활하게 해 다리가 더 빠르게 반응하고 손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며 오전부터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아침부터 피곤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근육통이 생기거나 단순한 활동에도 회복이 더디다면 부족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브라질넛은 단순히 근육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충전합니다. 짧은 산책에도 다리가 떨리고 계단이 버겁게 느껴지고 힘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다면 이는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에너지 부족입니다. 브라질넛은 근육 손실과 균형 저하, 신경 피로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원료를 제공, 자극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지속적인 지원을 줍니다. 그 힘이 서 있을 때 더 단단히, 걸을 때 더 오래, 회복할 때 더 빠르게 몸을 지탱합니다. 하지만 과하게 먹어서는 안 됩니다. 브라질넛은 한 줌씩 먹는 견과류가 아닙니다. 하루 한두 알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고 농축된 견과류, 정확한 양을 섭취했을 때 목표를 겨냥한 연료처럼 천천히 무너지고 있던 부분을 회복시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노화와 회복의 갈림길입니다.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고 깨끗하게 의도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브라질넛 한 알이 다리가 아픈 것과 단단한 것, 느린 아침과 활기찬 아침, 뒤처지는 삶과 회복하는 삶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몸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지금이 진지하게 선택할 순간입니다. 하루단 하나를 더 하십시오. 몸이 그동안 기다려온 것을 주고 변화를 느껴보십시오. 언젠가가 아니라 며칠 안에 차이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몸이 간절히 원해온 연료입니다. 이제 어떤 견과류가 힘을 되찾아 주는지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65세 이후 몸을 조용히 해치고 있는 견과류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무심코 먹고 있지만 실제로는 큰 손상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험한 견과류는 캐슈넛입니다. 겉보기에 무해하고 맛있고 건강해 보이지만은 65세 이후에도 소금에 절여지고 기름에 볶인 캐슈넛을 계속 먹고 있다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간식 같지만 사실은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값싼 기름에 볶이고 소금이 덮이면 캐슈넛은 가벼운 간식이 아니라 위험한 함정으로 변합니다. 이 가공된 캐슈넛은 혈관에 보이지 않는 염증을 일으키고 심장에 부담을 주며 신장에 과도한 염분을 쌓이게 합니다. 에너지를 준다고 믿었던 한 줌의 간식이 오히려 혈압을 올리고 관절을 뻣뻣하게 만들며 몸 전체를 무겁고 붓게 하고 균형을 무너뜨리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누구도 잘 말하지 않는 진짜 문제는 캐슈넛에 사용되는 기름입니다. 값싼 씨앗 기름은 관절의 뻣뻣함과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혈관은 더 좁아지고 기억력은 흐려집니다. 이미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필요하다면 이 간식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 몸은 이런 기름을 예전처럼 소화하지 못합니다. 회복이 지연되고 혈액순환이 약해지며 조금만 움직여도 더 느리고 뻣뻣하고 지친 상태로 남겨두게 됩니다. 문제는 단순히 통증이나 압박감이 아닙니다. 신경, 근육, 그리고 소화기관 속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변화가 핵심입니다. 값싼 기름에 볶인 캐슈넛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염증을 키워갑니다. 이는 당장은 느껴지지 않지만은 시간이 지나 발목이 붓거나 오후에 머리가 막지 않고 오전부터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는 순간에야 드러납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캐슈넛을 좋아한다면 반드시 생으로 된 무염 제품으로 바꾸십시오. 섭취량은 소량으로 제한하고 반짝이는 포장지에 담긴 맛을 입힌 제품은 절대 사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나트륨, 화학 코팅, 인공기름이 가득해 65세 이후의 몸에는 독처럼 작용. 캐슈넛은 이 목록에서 가장 해로운 견과류는 아니지만 소금에 절이고 볶아 먹는다면 서서히 몸을 약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몸에 더 많은 부담을 주지 마십시오. 이 손상은 조용히 쌓여가며 자각할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캐슈넛이 느리게 해를 끼친다면 다음 견과류는 장기를 직접 강타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매주 먹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위험한 견과류는 피칸입니다. 피칸은 무해하고 달콤하며 친근하게 들리지만 65세 이후에는 특히 설탕이나 향, 시럽으로 코팅된 제품이 몸을 서서히 나쁜 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피칸은 원래 지방 함량이 높습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65세 이후에는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신진대사가 떨어지며 무겁게 소화되는 음식을 버틸 힘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설탕, 인공, 향료, 씨앗, 기름이 더해지면 그것은 더 이상 견과류가 아니라 함정입니다. 피칸 한 줌은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부룩함, 염증, 혈액순환 둔화를 일으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다리가 아프거나 식사 후 위장이 뻐근해지고 오후가 되면 이유 없이 기운이 사라지는 경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심지어 생피칸도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주 과도하게 섭취하면 몸이 무거워지고 속도가 느려지지만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무릎이 뻣뻣하고 발목이 붓고 소화가 민감해진다면 피칸 섭취 습관을 점검해 보십시오. 특히 단맛이 첨가되거나 간식용으로 포장된 제품은 사실상 사탕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방은 쉽게 산패하고 설탕은 혈당을 흐트러뜨리며 휴일에 먹는 믹서 제품은 단순히 포장된 과자일 뿐입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피칸을 좋아한다면 소량으로 생으로 드물게만 드십시오. 하지만 힘과 균형, 진짜 에너지를 원한다면 더 나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나이에는 먹는 한 입 한 입이 중요하고 피칸은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견과류는 마카다미아입니다. 마카다미아는 고급스럽게 느껴지고 맛은 진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65세 이후 우리 몸이 필요한 것은 부드럽고 기름진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효율적인 연료입니다. 마카다미아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이 견과류에는 지방이 지나치게 많아 소화를 더디게 하고 몸속에서 에너지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건강한 지방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염증과 더부룩함, 잘 빠지지 않는 체중 증가로 이어집니다. 위장에서 무겁게 느껴지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다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것도 이 때문에 몸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지방을 소화하려 할 때 움직임은 둔해지고 회복은 느려지며 뻣뻣함은 늘어나고 힘은 줄어듭니다. 더 큰 문제는 마카다미아가 즉각적으로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때문이고요. 시간이 지나 무릎이 아프고 에너지가 빨리 바닥나며 움직임은 줄어드는데 몸무게는 늘어날 때야 비로소 그 결과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마카다미아의 함정입니다. 또한 마카다미아는 과식하기 매우 쉽습니다. 몇 줌만 먹어도 수백 칼로리에 해당하며 대부분은 몸이 필요로 하지 않는 지방입니다. 나이가 들어 신진대사가 느려진 몸은 그 지방을 소모하지 못하고 그대로 저장해 압박과 염증을 키웁니다. 어느새 피곤함이 늘고 통증이 많아지고 걸음도 불안정해집니다. 만약 허리둘레에 체중이 붙고 에너지가 떨어지며 다리가 느려졌는데 여전히 마카다미아를 간식으로 먹고 있다면 지금 당장 끊어야 합니다. 이 견과류는 돕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한 줌 한 줌이 쌓이며 몸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혈액순환과 움직임, 근력을 지탱할 수 있는 더 가볍고 깨끗한 견과류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카다미아는 작아 보이지만 그 피해는 빠르게 쌓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해로운 견과류가 있습니다. 이번 것은 혈압과 신장 그리고 에너지를 매일 공격합니다. 첫 번째로 위험한 견과류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65세 이후 사람들에게 가장 오해를 불러온 음식 중 하나입니다. 뇌에 좋고 심장에 이롭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노화가 진행된 몸에는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몸에서 손상이 드러날 때쯤이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호두에는 기름이 많아 나이가 든 몸과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해독 기능이 약해지며 염증 반응이 더 민감해집니다. 호두의 지방은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쌓여 결국 피하려던 문제들을 불러옵니다. 관절은 뻣뻣해지고 소화는 더 느려지며 배는 더부룩하고 에너지는 정오가 되기 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계셨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호두는 쉽게 산패되는데 아무도 경고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기름은 빠르게 변질됩니다. 한번 변하면 효능을 잃을 뿐 아니라 몸의 도구로 작용. 입안에 씁쓸한 맛이 느껴진다면 단순한 풍미가 아니라 이미 부패가 시작된 것입니다. 염증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날카로운 통증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이 점점 뻣뻣해지고 발목이 자주 붓고 머리가 흐려지며 낮 동안 쉽게 피로해집니다. 잠을 자도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고 원인은 노화라고만 생각하지만 실제 원인은 부엌에 두고 건강식으로 믿고 먹던 호두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름 자체가 아니라 그 지방이 혈액, 뇌, 장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호두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를 오메가3로 충분히 균형 잡지 못하면 몸속에서 불균형이 폭발합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심장은 더 무리하게 뛰며 근육은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고 움직임은 줄어듭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염증과 과부하로 조용히 공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관절통이 작거나
아침마다 뻣뻣하고 간식을 먹은 뒤 속이 더부룩하거나 식사 후 갑자기 피곤해지고 머리나 눈에 압박이 느껴진다면 그 원인 중 하나가 호두일 수 있습니다. 호두는 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노년층에게 뇌가 흐려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며 전신 염증을 퍼뜨리는 연료가 되기도 합니다. 호두의 문제는 어디에나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트레일 믹스, 스낵팩, 건강식으로 포장된 샐러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들어왔지만 65세 이후 이미 혈압 문제나 소화변화, 만성적인 뻣뻣함을 겪고 있다면 호두는 더 큰 부담만 더할 뿐입니다. 가장 심각한 점은 손상이 매일 조용히 쌓인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근력은 떨어지고 균형은 나빠지며 몸은 실제 나이보다 더 빠르게 늙어가는 듯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동안 스스로 건강을 챙기려 한다며 매일 호두 한 줌을 먹고 있었던 것이 이제 멈춰야 합니다. 통증을 줄이고 움직임을 되찾고 머리를 맞게 하고 다리에 힘을 기르려면 호두를 꺼내야 합니다. 지금 먹고 있는 봉지를 다 비우지 마십시오. 새로 사지 마십시오. 단순히 끊어내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해로운 견과류는 버리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액순환을 돕고 힘을 채워주는 견과류로 바꾸십시오. 실제로 그런 견과류가 존재합니다. 이제 양쪽을 모두 보셨습니다. 근력을 키우고 균형을 높이며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4가지 견과류와 조용히 몸을 약하게 만드는 4가지 견과류를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선택을 스스로 해야 할 때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잘못된 음식이 단순히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와 독립성, 회복력, 움직임,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자유까지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할지 알게 되셨습니다. 드디어 몸이 오래도록 원해온 지원을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떠나시기 전에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은 매일 어떤 견과류를 드시고 계셨나요? 그것이 도움이 되었나요? 아니면 해가 되었나요? 저희는 하나하나 모두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눈을 뜨게 해주었다면 구독해 주십시오. 매주 새로운 노년 건강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 해결책, 진짜 경고신호, 그리고 지금부터 강하고 또렷하며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